안녕하세요, 푸사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시장에서 발견한 그 데이터를 쌓고 실제 매매에서 응용하는 이 매매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매매법 정리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을 발견을 해야 돼요. 종목 선정을 해야 돼요. 종목 선정.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이 뭐냐? 보통은 재료를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 뭐 121선이든 221선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면 이평선이 막 이렇게 수렴을 해요. 이러고 있어요. 막 꽈배기 돼 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평선 따라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툭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툭 올라오고 장기 피선을 깨고 상한가 같은 거를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툭 이상하게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거래대금 안 터지다가. 자, 그게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발견해요. 근데 보통 그게 특징주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좋은 재료를 동반하던가 아니면 뭐 재료 없더라도 뭔가 갑자기 쓸데없는 막 대금 막 붙이던가 뭔가 특이해. 이 종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료가 보통 붙죠. 재료가 붙고 거래대금이 또 그 종목에 한해서는 많이 붙어요. 생각보다 많이 붙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붙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통 1차 파동이에요. 그게 1차 파동의 기준봉이에요. 특히 상한가. 왜냐하면 상한가가 쉽거든요. 상한가 가장 쉬워. 상한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음날도 강할 확률이 높은 그 상태.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더 사고 싶은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이 가장 높이 올라간 거 상한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상한가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걸 통계적으로 100%에 가까울 정도로 세력이 만든다. 이게 만든다. 근데 세력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 세력의 성질은 종목의 시세를 높여서 개인 특정 시세 이익이 났을 때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 자, 이게 세력의 성질입니다. 세력은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의 이런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이 있는 경우는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매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력은 어쨌든 돈을 써서 시세를 올린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데.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상한가를 만드는 게 이분의 대부분의 세력이고, 세력이 있어야만 시세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세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수급 세력이 있고, 메이저 수급 세력,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누군가는 어쨌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약간 누구는 주포라고도 표현하고, 누구는 운전한다고 형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력이라는 표현들 쓰기도 한데, 그런 모든 거를 망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몰라도 이 종목을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주도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세력이 관여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 상한가가 나오면 세력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해도 돼요. 요즘에는 워낙에
대형주 같은 말도 안 되는 수급주들이 자꾸 상한가 가가지고 약간 좀 괴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어쨌건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그리고 종목의 끼를 봤을 때 테마의 대장주거나 가급적이면 이제 대장주를 하는 게 좋죠. 아니면 과거에 심상치 않았거나 이 종목이 분명히 끼가 엄청 좋은데 또 올라왔어.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해먹겠지? 뭐 서울식품 같은 거. 아니면은 갑자기 대금이 엄청나게 실려. 뭔가 있나 보다. 뭔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갑자기 별 이유가 없는데 막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막 대금 버투면서. 그거는 이제 그거죠. 삼성이 그거를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세력이 미리 막 선매집이 들어간 거지. 그 정보를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임원진이 선침해했다고. 삼성 그 인수기사 알고, 그 인수될 걸 내용을 알고 미리 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 오르는데 대금도 막 붙어.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개인이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리고 재료가 좋은 경우, 재료가 좋으면은 대금이 안 실려도 엄청나게 빠르게 상한가도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요. 대장주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 점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뭘 한다 그런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HFR 뭐 리론 이런 게 엄청나게 빠르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금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뭐 그랬을 때 이제 테마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제 매매법이 들어갑니다. 매매법. 그러면 이런 걸 봤어. 주도주 당일 단타. 봤어요. 가령 뭐 이제 봅시다. 어제그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삼표 시멘트를 많이 봤지만 그 말고 HFR을 먼저 봤다고 쳐봐요. 이날 봤다고 쳐봐요. 이날 HFR 봤어. 시가가 14%가 떴어. 14%가 시가가 14%나 떴으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11일 날로 돌아가서 이 13일 날 시가가 왜 아침부터 떴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1일 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볼 수 있으면 좋아. 아침부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뉴스가 아침에 뭐 9시 뭐 어쩌고 안 붙었어. 그냥 막 올려. 그냥 강세 토픽이라면서 올려. 아직도 안 붙잖아요. 뉴스가. 이게 요즘 약간 특징이 이래요. 아쉽게도 상한가가 붙어도 특징주가 안 붙어. 요거 붙었네. 이제 10시 3분에 붙었네요. 근데 이미 이날은 상한가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이날은 거의 뭐 10시 3분에 뉴스가 10시 3분에 붙었는데 이날 한번 볼까요? 이날 보면 10시 3분에 붙었어요. 근데 9시 되자마자 뭐 바로 상한가 붙었어. 이거는 못하죠.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개인은 이걸 못해요. 이거는 뭐 누군가 세력이 대놓고 이번에 식스지 날려버리자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봐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자리야. 또 이것도 매물대 산도 있고 뭔가 특징이 없어. 이때까지는 잘 모르죠 보통. 근데 여기서 이런 날 뭐 어떻게 하냐. 갑자기 상한가가 막 식스지에서 엄청나게 나와. 근데 이제 대한강통신이 약간 주력 종목이긴 하죠. 근데 이놈이 너무 높고 이런 자리에서 대한강통신한테 그럼 뉴스가 11일날 언제 붙었지? 한번 볼까요? 11일날 언제 붙었냐 볼까요? 얘도 뉴스가 아마 붙었을 거야. 근데 강통신 이 뉴스가 이거 그 전에도 있었던 우려먹기 뉴스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요게 이미 3월 11일날 붙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있었어. 예전에도.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엔비디아가 이제 식스지 한다 모르면서. 자, 3월 10일날 언제 붙었나 봅시다. 자, 짠. 없어. 그냥 강세 토픽이야. 그냥 강세 토픽밖에 없어요. 9시 4분에. 근데 HFR이 벌써 22% 갔어. 근데 이 HFR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 내가 이 UCCG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다 강하네? 다 막 9%, 10%, 뭐, 어떤 대장주는 막 20%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막,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뭐, 대한강통신 11%, HFR 상한가 벌써 가 있어. 이러잖아요. 이러면, 뭔가 세구나, 얘네가 지금. 오늘 주도 테마구나. 그러면, 대장주가 갔으면은 그 이등주라도 찾아서 매매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옛날에 심플자가 이거 개 잘했어요, 진짜. 이 주도주가 될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엄청나게 먼저 공부를 해놓고 거기 테마 종목 다 모아놓고 그 테마들 딱 띄워놓고 오늘은 이 테마들이 강할까 하면서 딱 그게 예전에는 9시 딱 시작가에 예상이 돼요. 왜냐면 예상가가 딱 나오고 시작하자마자 그 종목들이 일제히 뭔가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달라. 예전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어제 그 HFR을 이날 그냥 시가에 매매를 해버렸죠. 여기 시가에 그냥 바로 샀잖아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어제 6G가 워낙 강했어가지고 7종목이나 사갔으면 내일도 강할 확률이 높다. 최소 이제 몇 프로 이상 위로 쏠 확률이 높다. 그럼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심플자는 여기서부터 찾을 줄 알았단 말이야. 옛날에 제가 이때는 몰랐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 장이 한 번만 더 오길 바란다 하면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테마주 주도 테마 찾는 방법.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주도 테마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쉬어가니까 이제 주도 테마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장세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찾았어. 주도주는 그냥 수급 주도주는 그냥 추세가 맞으면 그냥 하면 돼요. 뉴스 기관 전문가들이 앞으로 뭐 실적이 어떻게 좋을 겁니다. 어쩔 합니다. 그냥 사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금이 없으면 느리단 말이에요. 상당히 느려. 수급주들은 원래. 근데 이번 장이 미쳐가지고 그냥 수급주들이 미친듯이 날아가가지고 좋았던 건데 그게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흔히 하는 이걸 개별주 장세라고 하거든요. 종목 장세. 종목들의 뉴스가 붙으면서 종목들이 상한가 날아가고 막 하는 테마 장세가 지금 일단은 며칠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형주가 쉬잖아요. 대형주가 쉬면은 이런 게 나와. 우리나라 장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대형주로 돈 버는 이 눈먼 돈 있잖아요. 눈먼 돈은 빨아먹어야 돼. 이 세력주는. 근데 그거를 자 보세요. 지금 대형주가 한번 쳐맞은 다음에 얘네들은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 방산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나오고 난리 나고 유가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막 2연상 3연상 막 난리 나고 갑자기 6G가 나오더니 막 2연상 가고 막 미친듯이 시세 쏘고 막 삼표 시멘트는 뭔지도 일반 개인은 뭔지도 모르죠. 정원호 관련주주이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마냥 갑자기 어제 한시안 엔지니어링에 얘가 엄청나게 세게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세게 갔고 얘 왜 그랬겠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뉴스가 없었어요. 뉴스가 없었는데 대미투자법에 LNG선 이거 심플자가 준비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틀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LNG 테마에 강했던 동양철관 이런 애들은 반응이 없고 얘가 LNG 대미투자법 LNG선 거기에다 묶어갖고 갔어요. 그럼 대미투자법 엄청 셌으니까 얘가 상한가를 가고 뭐 이제 태광 성광밴드 이런 수급주들이 막 따라오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심플자는 여기서 사요. 일단 시가에 베팅을 해봐.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날려. 오늘 아닌가 보다. 그럼 2차 전지가 갈 것 같다. 그러면 막 시가 베팅을 엄청나게 때려놔요. 보통. 제가 원래 오늘 웬만하면은 이루원을 이거 시가 베팅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자 갑자기 이제 영님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이걸 제가 근데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오늘 이게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이거 시가 베팅을 안 했다는 거에서 이거 다음에 이게 딜상다거든요. 딜상다. 근데 딜상다. 이게 딜상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딜상다가 뭔지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무슨 그러니까 딜상다 거리는데 그게 뭐죠 하고 물어보든가 공부를 하시든가 해야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딜상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장전 브리핑 오전 브리핑 무료 픽을 뿌린단 말이에요. 무료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강했던 상한가 종목들 중에 해지 성격의 이터닉스는 일단 제끼고 그러면 하락하면 시작하면 이거예요. 하락하면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오전까지 반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누가 만들었어요? 세력이 만들었다니까? 근데 세력이 만들었는데 세력은 어떻게 돼요? 시세를 주고 싶잖아요. 시세를 줘서 여기 고점에 올려가지고 떠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그럼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어쨌든 개인은 위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미친듯이 누군가 사게 돼 있어요. 그거 다 개인이라니까?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잖아요. 여기서 막 터지잖아요. 고점에서 터지잖아요. 이렇게. 뭐 얼마 안 터졌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력이 뭐 원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 정도 터트리고 했겠죠. 이렇게 흔들면서 거래대금 터지고 또 여기서 또 따라붙고 돌파 매매하면서 또 따라붙고
그래서 이게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세력은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소리고, 이 세력이 힘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세력은 이런 짓을 해서 어쨌든 그 시세를 줘가지고 개인한테 고점이 떠넘기고 도망가야 시세 차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굳이 만들었는데 하락하면서 시작해. 근데 악재가 있으면 다르죠, 악재가. 근데 악재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 좋은 상한가들은 악재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넘기고, 악재는 맞은 악재니까, 뭐 오늘 3표 시멘트가 투경 맞아갖고 박살난 것처럼 그건 악재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게 그 미국 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이 미국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시세를 안 주겠어요? 개인은 털죠. 개인은 무서워서 미국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씨팔 하면서 막 저기 뭐야, 미국 지수 떨어져가지고 열받는다 하면서 이게 흔드니까 바로 손절 나오죠. 개인, 어설픈 개인들.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한다니까. 이 개인이 존나 웃겨. 이 상한가 간 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은 손절하라고 배워. 이거를 개팔아가면 손절하라고 배워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아직도 개인은 안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옛날부터 배워서, 그러니까 2020년에 배워가지고 6년 전에 배웠죠. 6년 전에 배운 다음에 그런가? 하면서 저는 2016년부터 이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2016년까지, 그때는 이제 그전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틈만 나면은 그 차트 돌려보면서 이때 무슨 재료로 갔지?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딜상다가 됐나? 강한 종목이 됐나? 5일선 이탈 매매가 됐나? 그거를 무조건 찾아본단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찾아봐. 2016년부터 막 돌려봐요. 왜냐면 2016년부터 상한가가 달라졌거든요. 30%로.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승률을 제가 알자,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특히 이런 이론 종목들은 대장주인데 이렇게 지수 때문에 빠졌다? 100%다. 이거를 저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100%.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하려다가 말았는데, 왜냐면 얘를 들고 있었잖아요. HFR을 들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는 HFR을 넘기고 이론을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팔고 바로 사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자녀 돈이 있었으면, 자녀 시드가 있었으면 이론을 100% 했을 거예요. 100%. 그래서 원래 그 장전 그걸 또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만약에 영님이랑 오늘 리딩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 있냐 물어보고 이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시가에서 이렇게 빠지고 시작하면 이론 해야 된다. 왜냐면 얘가 대장주인데, 그리고 얘도 웬만하면은 시세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된다. 왜냐면 얘네들 강했기 때문에. 얘가 2등주지만 워낙 강했잖아요, 테마가. 그리고 2연상 종목이고. 이렇게 빠져서 시작해서 안 될 리가 없다. 저도 그렇게 난리죠. 근데 일단 얘는 2등주니까 조금 약하잖아요, 뭔가. 자, 심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매법보다는 약간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가가 그 세력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력은 어쨌든 철저하게 개인의 반대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개인의 심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상한가 같은 종목이 개파락하면 개인은 손절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개인은 무조건 떨어지면 손절을 해요. 그게 기본 원리야. 올라가면 사고.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구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수급주가 잘 안 되냐? 수급주는 개인이 손절을 안 해요. 이게 손절을 안 해. 그냥 대부분의 개인이, 대부분이 이렇게 미친듯이 급락하는 이런 거, 공포 구간, 이거 제외하고는 이건 가짜고, 이거 아래권이 가짜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하락을 하면 대부분의 개인은, 이런 수급주 막 이런 것들은 그냥 하락하면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 해요.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위에서 이런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 특히 배당도 주니까 이 막 영원히 떨어지던 이런 구간 어디였어? 자, 98,000원 그 피해 하이닉스 피해 이날 있거든요. 뭐라고 했지? 하여튼 심판의 날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그 98,000 그 96,800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죠. 제가 워낙에 이때 당시에 임팩트가 커가지고 이 외봉 교수형 찍고 삼성전자가 작살이 나고, 이때도 막 미쳐가지고 막 RSI 보면은 막 80몇 대고 막 미쳐갖고 사람들이 막 미쳐서 사요. 10만원 뚫는다 하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10만원 뚫는다.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96,800원이 역사적 최고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이때도 막 장에서 막 삼성전자 간다 이거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이 졸라 빡세요 진짜. 이 구간 이 두세 달 동안 삼성전자 혼자 가거든요. 혼자 시장에 진짜 아무도, 이때는 하이닉스도 없었어. 삼성전자야 무조건. 그러면서 반도체가 막 어쩌고 슈퍼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맞고 떨어지더니만 진짜 1년 넘게 그냥 끝없이 손절, 끝없이 추락하죠. 끝없이. 근데 웃긴 건 개인은 손절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매매를 안 해.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려. 물려가지고 물려. 언젠가 올라오겠지. 근데 세력주는 이런 거 기다리면 작살 나죠. 기다리면 그냥 영원히 떨어지잖아. 마이너스 90%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개인은 손절한다니까요. 거기서는, 세력주에서는.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게 결국 지나면 올라왔지 않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세력주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근데 대형주에서 자꾸 상한가 터져가지고 수급 세력주 돼갖고 개짜증나서 그런 거지. 자,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주하고 세력주의 구분이 좀 더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하여튼 세력이 있는 종목이 이런 그 개인의 심리를 이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을 철저하게 반대로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악마같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그 세력이랑 똑같이만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주도주 당일 다타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찾기가 어려워. 겁나 어렵단 말이야. 이거 주도주 당일 다타 하는 게 진짜 어려워. 이거 장 초반에 어디에 돈 쏠리는지 바로 빡 파악해갖고 9시 막 10분 20분 안에 찾아내가지고 그 1차 거기를 시세를 먹고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상따를 하든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상따예요. 상따. 상한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날 시세가 더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보통.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날도 강할 확률이 높은 상태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상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종목을 하는 게. 근데 테마의 대장주거나 제로가 강력하거나, 제로 강력하다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가령 정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디 100억짜리 3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한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인수한대요 갑자기. 그럼 바로 그냥 바로 상한가 가지. 그러면서 점상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볼까요? 삼성이 인수한다는 재료가 나와요. 자, 이게 2022년인가 나왔나? 제가 이 종목을 상장했을 때가 이때일 거예요. 이때. 자, 여기 상장하고 이게 괜찮은 회사다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이 회사가 옛날에 뭐지? 장난감처럼 막 춤추는 누보인가 뭐 그런 회사였어요. 자, 여기서 이게 나올걸요? 아닌가? 이때쯤이 아닌가? 상장 뉴스 회사가 인수가 언제야? 제가 없을 때 나와가지고 맞을 거 2023년에 나왔을 거. 그러면서 대파동 가고. 대금 엄청 터졌는데 여기서 터진 건가? 뭐 인수 찌라시 나오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상한가가 안 나오네. 첫 자리가 여기 같은데 어디지? 이래서 이렇게 올랐을 텐데. 자, 엄청 이게 상한가를 못 갔네. 근데 이전에 뉴스가 이미 안 뜨고 여기서 뉴스가 터진 건가? 인수 뉴스가 언제 터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거. 하여튼 엄청나게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막 미친듯이 갈 거 아니에요. 무슨 강한 재료가 또 뭐 있었지? 하여튼 요즘에 엔비디아가 뭐 한다, 인수한다, 뭐 그런 거 마냥 테슬라가 뭐 한다, 그런 식으로 막 뉴스가 뜨면은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간다며 상한가를. 뭐 그런 것들. 자, 그랬을 때 상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따. 근데 상따도 어려워. 이 종목이, 이 재료가 진짜인지, 이 테마가 대장주가 이게 맞는지 어쩐지 이거 일반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승장이고 하다 보니까 상따도 굉장히 잘 되잖아. 내가 생각외로 상따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랬는데 그냥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상따 같은 거 안 했는데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뜬금없이 상따가 잘 되더라고요. 보면 제가 상따 할 생각도 없어. 이건 사서 시세 즐겨야 된다. 근데 좀 길게 봐보자.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 상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상한가를 되게 잘 먹는데, 근데 문제는 상한가 다음날 원래 그냥 갭에 던지고 해야 되는데 매매를 잘 못해갖고. 자, 어쨌든 그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갖고 제로가 좋고 뭐 대장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번 같은 케이스죠. 대장주나 좋은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시작가에 8시 종목이든 NXT 종목은 좀 힘듭니다. 이 시가가 족같아. 이 개새끼들이
거래가 안 돼. NXT는 그게 좀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내리고 시작하면은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9시 종목, 9시 종목은 이제 예상가가 아예 뜨니까 예상가가 떠요. 여기 옆에 여기에 이제 예상가가 여기 예상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요거 보고 아침에 59분까지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이너스 막 59분 이렇게 되는데 3% 이렇게 시작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시장가로 질러 놓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몇 프로 이렇게 체결되고 아래로 흔든다. 그러면 이제 상황 봐서 아래로 더 흔든다. 그럼 더 추매를 하든가 마이너스 3%뭐 2%더 평단 낮추기로 사고 막 그건 이제 매매 기술이고 그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시가는 좀 어려워. 막 흔든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요. 얘도 보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5%까지 빠졌잖아. 이러면 막 순간 손절 확 나갈 수도 있다고. 근데 보통 저거 대응 못해요. 저렇게 푹 빠져도 대응 못해. 여기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미리 매수 걸어놓은 사람 아닌 이상 요거 대응도 못해요. 그러면 찍고 삑 올라갔고 벌써 몇 프로입니까? 얘가 또 5% 올라가 있잖아요. 3.7%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대장주인데 저는 이제 봤으면 아마 1.59%면은 시가부터 하자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시가부터. 그리고 마이너스 뭐 빠지면 더 사자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라고 반응도 안 돼서 그냥 여기다 대놨으면 여기도 체결되고 여기다 대놔 막 대충 막 체결돼요. 막 시장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갭이 별로 안 떴으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시장가로 걸긴 거는데 보통 상한가에다 걸는 경우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가가 어느 정도 떴다가 이게 빠져 바로. 오늘 테라비가 그랬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게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대금도 안 터졌는데 이게 빠져?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3번 케이스죠. 이게 요 3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요거. 같거나 2번은 똑같아요. 밑에서 시작한 거.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3번 위에서 시작했지만 시세를 못 주고 밀리는 경우. 근데 이게 이렇게 밀릴 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 있어. 근데 이건 좀 경험 좀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밀린다고 사버리면은 그냥 병신 같은 종목 있어요. 그냥 뒤지는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3번은 좀 어려워. 대신에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밀릴 종목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테라뷰처럼. 저는 이제 테라뷰 미리 봐뒀잖아. 이 종목 끼도 알고 재료도 괜찮은 것 같고 얘도 식시제 묶은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왔어. 네가 내려왔어. 3분 시세도 못 주고 바로 그냥 이렇게 3분봉 만에 1분봉 3개 만에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이런 자리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사실 여기 대놔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예측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도 나름 5% 4, 5% 치고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네가 이렇게 내려와 하면서 근데 보통 이걸 보는 순간 자 그래서 요거는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거 이미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요런 자리에 와 있어. 요런 자리. 여기서 순간 고민하다가 훅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고민하고 있다 보면은 하면서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발견한다니까요. 얘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저도 그래요, 심지어. 왜냐면 제가 엄청나게 좋게 본 종목 아닌 이상. 근데 이때는 벌써 이론이랑 HFR 보고 있을 텐데 테라비도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다고 계속 얘기한 거고. 자, 어쨌든 이거는 3번은 그렇다 치고 1, 2번은 기계적으로 그냥 네가 이렇게 빠지고 시작할 종목이 아닌데 이거를 볼 수 있다니까요. 장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니까. 네가 이렇게 빠지고 시작한다고? 네가? 이렇게 빠지고 시작한다고?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물론 얘는 1.9% 뜨긴 했지. 1.59% 뜨긴 했지만 얘는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얘가 이론은 어제 대장 했잖아요. 근데 상한가 4-5개가 아주 강한 테마인데 거기서 대장을 했던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못 주고 그냥 죽일 리 없다니까. 특히 이현상 종목인데. 근데 물론 이렇게 올라가서 투경이 붙은 거죠. 투경 지정됐잖아요. 지금 지정됐네. 자, 이미 주의가 붙었는데 지정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세를 못 줬지만 장 초반엔 그래도 치고 내린단 말이에요. 치고. 그래서 이 D상단은 정말 이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 3% 5% 뭐 위로는 많이 열려 있어요. 막 7% 10%도 열려 있어요. 이런 종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D상단은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마침 또 대부분 다 D상다가 왜 나오냐면 외부 요인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거야. D상다 하기 좋다니까요. 이 종목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 뭐 학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지수가 박았어. 그러면 미국장이 막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막 2점 몇 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갔던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다 대부분 다 시세를 못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개꿀이지. 어제 상따한 사람들이 막 손절해. 상따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막 손절을 해요. 그러면 그런 개인이 손절한 자리에 잡는 게 기본 원리에 기본 D상단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선 엔지니어링 얘도 엄청 세게 갔는데 바로 시세 뭐 0.84 시작해서 아래로 흔들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건 3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워낙 강한 종목들이 약간 3번 약간 스타일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아마 대놓지 않았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이거는 미리 봐놓지 않았으면 못 잡았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봐놔야 되는데 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만약에 1원이나 저런 걸 봤으면 이미 본 순간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얘를 봤으면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자리에. 뭐 뒤상다 그냥 자리 주면 그냥 하는 거죠. 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많이 해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놓쳤구나. 이 정도지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르비텍 얘도 어제 상한가를 원전 테마에서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얘가 강하게 갔잖아요. 근데 얘가 개파라면서 시작했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오늘 6종목이나 이런 게 6종목이나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뭐 SK 이터닉스 한번 봐볼까? 아니 쟤는 다르다. 이터닉스 말고 이게 어떤 이게 주도주 옛날에는 주도주 종가 매매가 이 상따 매매랑 똑같아요. 가령 대우건설 이제 봐보면은 오늘 약간 주도주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 이렇게 갔는데 대형주들은 보통 상한가를 못 가서 그래. 근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상한가예요. 대형주는 이게 상한가예요. 그러면 이게 상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여기서 사면은 다음날 2~3% 쏠 확률이 높아요. 그게 대형주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 그래서 주도주 매매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거 이거는 조금 약간 변형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D상다가 이런 원리다. D상다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D상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길래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지 하고 영상을 진짜 보면 제가 제 채널 가보면은 재생 목록 가서 공부용 영상 가보잖아요. 매매법 여기 있거든요. 매매법 여기 가보면 D상다만 몇 개냐 이거 한 4개인가 5개 돼요. 제가 이거 강한 종목 매매법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D상다 처음 다뤘을 때 이게 25년 9월이네. 25년 9월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는데 이거 하여튼 4개인가 돼. 여기 올리는 게 다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 뭐였어 이거. 제가 여기다 저장 안 해요. 여기 2개 있네. 2개. 이거 5년 전에 했던 거. 이게 4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2021년 3월 달이죠. 이것도 똑같은 거. 이건 약간 다르다. 이 D상다 2 얘기하는 건데 이거 조금 거시기 하네. 하여튼 D상다 2가 있어.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D상다 2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강한 종목 주도주 노리는 그건데 어쨌든 D상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우건설이 월요일날 지수가 뭐 안 좋던가 해서 하락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그냥 사는 거야. 솔직히 사면 돼요. 그냥 사면 돼. 이게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게 D상다랑 똑같은 거예요. 주도주 주도주형 D상다인 거예요. 하여튼 D상다는 그거야.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이,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내리고 시작하면 그냥 사면 돼요. 그냥 사면 돼. 여기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요날도 2% 시작해서 아래로 흔들고 올라갔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한 종목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근데 얘는 이제 투경 부분이 좀 거슬려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D상다를 했어. 하고 적당히 시세 먹고 나왔어. 오후장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장중 매매는. 그 다음에 종가라 베팅 하면 되잖아요. 강한 종목이 떴다. 양봉 음봉 떴다. 근데 요즘 제가 D상다 2로 이걸 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응용법인데 요건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D상다 이렇게 강한 종목이에요. 종가상으로
애매하게 끝났네. 0%로 끝났네. 어쨌든 테라뷰 해도 돼요. 자, 이게 강한 종목인데 이게 장중에 강한 종목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미 여기서 이 정도 됐을 때 9시 뭐 30분, 20분, 30분도 안 됐는데 이 전날에 저기보다 여기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이미 많이 터져. 일봉상으로 이미 이 정도 막 올라와 있어요. 한 20분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미 얘는 강한 종목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얘가 시세를 아직 못 주는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밑에 라인, 요런 라인에서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이미 강한 종목이 됐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 사면 됩니다. 이것도 디상다 개념이에요. 근데 오후장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200일선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상한가 밑으로도 떨어져. 보통 12시 11시 반부터 한 12시 사이에 매매하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했겠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수했겠죠. 그래서 원래 테라뷰를 샀어요. 샀는데 제가 테라뷰 샀거든요. 여기 어디쯤에 산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 종가 베팅 겸으로 딜라이트 종가 베팅 개념으로 산 거예요. 샀는데 얘보다 대우건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약수익으로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어쨌든 이 정도면 한 2, 3%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프로지? 이걸 응용을 한 게 1.6%네. 근데 이게 응용을 한 게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됐던 거지. 이런 자리 아직 12시니까. 근데 여긴 좀 어렵고 아마 여기나 했을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 사면은 내일까지 끌고 갔을 때 약간의 수익이고 내일 3% 이상 보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요즘 제가 장중에 이런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강한 종목 안 되고 박살나면은 조지니까 요즘 조금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할부만 더 포지션 좋게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가 베팅 그냥 근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했으면 됐던 거죠. 그거는 이제 응용법 디테일이고 어쨌든 이런 종목이 이게 나온다. 강한 종목이 얘도 약간 다르지만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저가 종가 베팅 하면 돼요. 근데 이 테라뷰는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여기서 한번 이런 짓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저 누구야 삼표 시멘트가 지금 그런 것처럼 삼표 시멘트 근데 약간 투경 그런 부분이 있어. 아 이거 왜 안 돼? 뭐야? 자 이날 첫날 상장하고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맞을 텐데 따상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날 강한 종목 만들었어요. 그러면 종가 베팅해서 이렇게 시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개파라고 하면서 시작해갖고 뭐 탈출 기회는 줬지만 좀 어려웠죠. 그래서 못했다 쳐. 그래서 쭉쭉쭉쭉쭉 흘러가요. 그래서 개작살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강한 종목 또 만들었잖아요. 요것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요거 양봉 딜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양봉이에요. 양봉 강한 종목 양봉이든 음봉이든. 자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개파락 또 개파락했지만 어쨌든 시세를 줬어요. 장중에 15%까지 가까이 줬어. 개별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 그냥 종가 베팅해서 한 뭐 5%, 뭐 3%, 5% 승률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봉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음봉. 가령 최근에 있었던 종목 중에 KC.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온 첫 번째 상한가죠. 이때 갔죠. 재료는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품이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상한가 갔어. 강한 종목이야. 갭을 띄우고 근데 음봉으로 떴잖아요. 음봉. 해도 된다니까. 종가 베팅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음봉은 그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시간에서 조금 더 떨어진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1, 2%더 챙기잖아요. 그러면 뭐 4, 5% 더 챙기는 거죠. 자 여기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 했어도 저는 이제 요거를 추매를 하자 그랬죠. 왜냐 이대로 죽을 종목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마이너스 8%나 빠져? 아이디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위로 그냥 뭐 길게 즐겼죠. 이날 수익 엄청 많이 봤어요. 이날. 자 이런 종목을 이런 매매를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 종목 요 종가 베팅의 근처에서 분할로 막 이렇게 모아가면서 매매하잖아요. 그럼 한 5천만 원도 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날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 했고 뭐 5천만 원 더 때려갖고 1억 채웠어봐요. 그럼 이거 하나에 수익이 기본 300만 원, 500만 원이라니까요. 나중에 이거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1억까지 때려줘. 이거 때려지는 거 많이 봤어요. 심플자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거 원래 옛날에는. 근데 지금 심플자가 최소 막 5억, 10억 때리니까 5억, 10억까지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호가가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은 갑자기 내가 던지면 갑자기 막 쭉쭉 호가가 빠져가지고 수익률이 그만큼 안 채워져요. 근데 어쨌든 돼요.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은
내 물량 5천만 원에는 그냥 가볍게 먹어줘. 이 정도면.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종목을 그럼 매일 찾는 거야, 매일. 그럼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하면 되죠, 원래. 근데 얘도 문제가 있잖아요. 얘는 투경은 안 붙었고 예고만 붙었네요. 예고만 붙었어. 그래서 밀리는 건데 얘는 이제 예고 붙었으니까 해도 되는 거죠. 내일 분명히 개파라가면서 시작하고 시세를 조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얘가 투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 싫으니까 장기평선에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있어서 그래. 이날 이거 없고 그냥 상한가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1픽감이에요. 이게 있어가지고 단기간이라든지 투경이 붙는 거죠. 요 두 개만, 요거 없이 요거 두 개만 있었으면은 이 단기간에 투경이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1픽이야. 그러면 더 좋은 거 오르비텍 얘 하면 되는 거지. 예. 얘는 투경이랑 안 붙었잖아요. 그럼 얘가 1픽이에요. 얘가. 근데 대금이 조금 아쉽네. 대금이 또 살짝 아쉽지.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 계속 찾아가면 돼. 이루원이나 얘네도 저기 뭐 1픽감이지만 얘네는 투경이랑 이런 게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투경 붙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 요즘에 안 좋아하자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투경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게 투경도 좀 그 붙는 게 틀렸고 이현상 후에 투경 잘 안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조건 투경이랑 단기가이랑 그렇다 치고 투경이 무조건 붙어. 옛날에 뭐 구형테크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제가 한참 했을 때 이런 종목 이현상 같다고 투경 안 붙었었거든요. 자, 이때 구형테크가 한참 좋았을 때 이현상 가고 지금 제 지표 때문에 이게 투경이긴 하지만 단기가이랑 붙었던 것 같네. 강한 종목은 또 못했네 이거. 아이씨, 구형테크 약간 다르네. 되게 이쁜 종목 뭐가 있으려나. 자, 모베이스 저걸 보자 그러면은. 쟤 뭐더라. 센트럴 모텍이 지금 이름 바뀐 게 뭐였더라. CTR 뭐 얘가 차트가 엄청 이쁘거든요. 이때 당시에. 자, 이번에 올랐도 좀 이쁘게 올랐는데 이때 센트럴 모텍인지 몰랐죠. 센트럴 모텍 하면 안 되는데. 얘 말고 뭐 있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뭐더라. 자, 자율주행 가서 한번 찾아볼게. 자율주행에 있는데 차트가 저기 뭐냐 저걸로 할 때 되게 이쁜 놈 있어요. 교보제로 쓰는 이쁜 놈. 삼파동을 얘기할 때 자율주행 가서 요번 차트 요번 장은 차트가 이 정석적인 차트는 잘 오트렉스 정석적인 차트는 잘 없어요. 교보로 쓰기 위한 그냥 워낙에 미친놈들도 많이 나와서. 자, 이때 모트렉스. 이거 아닌데. 자, 이날 자 봅시다. 자, 모트렉스. 자, 음봉이죠. 강한 종목 1차 파동에서 강한 종목 음봉이죠. 종가 베팅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개파라고 시작하고 6%를 시세 쌌어요. 그럼 6%면 훌륭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199% 승률로 이기는 3%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진 게 없잖아요. 진 게. 저 테라뷰 빼고. 일단 자, 테라뷰는 좀 진상이라서. 그 다음날 뭐 시세 더 나왔는데 이거는 몰라요.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얘가 고가놀이를 하는 놈이야. 고가놀이. 전형적인 고가놀이. 여기서 갑자기 2차 파동 빵 쏘죠. 이 5일선 안 깨고 고가놀이를 계속 횡보하더니 빵 싸. 빵. 이게 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대금 더 붙었죠. 그럼 지켜봐야 되는 거죠. 2차 파동 떴잖아요. 며칠 만에 떴죠. 보통은 N자형으로 빠진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툭 하는 게 빠지잖아요. 이게 툭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날 무조건 산다고. 이날 포지션이 좋으니까. 그래서 윗꼬리도 먹고 운 좋으면은 이제 돌파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아. 보통 확률적으로 그게 더 좋아요. 이런 종목이 잘 안 나와. 시장에 이런 종목 나오면 정말 좋겠죠. 자주 나오면.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종목은. 그래서 뭐 항상 기억이 나. 이런 종목도 대부분 다 기억이 나. 삼양엠테 뭐 이런 모트렉스, SMCNC 뭐 기억이 다 납니다. 왜냐면 워낙 특이하고 좋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2차 파동 또 만들었어. 거래대금 더 터지잖아. 2차 파동까지는 해도 되죠. 그럼 뭐합니까? D상 만약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으면은 D상도 하면 됐었고 바로 떨어졌으면. 근데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해야 돼요. 갭이 많이 떴으니까 4%나 떴잖아요. 근데 어쨌든 종가상으로 강한 종목 만들었어. 7,900억. 이 당시에 7,9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에요. 지금의 1.5조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야. 세력주에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또 개파락 했지만
10%나 시세를 줬잖아요. 자, 2차 파동입니다. 거래대금 줄고 있어요. 5일선 어떻게 되는지 이제 5일선 매매를 보자고요. 아씨, 5일선도 안 주고 쭉쭉 올라가 이놈은. 종목 끼가 워낙 좋았어서 그래. 이때도 좋은 종목이 많았어.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안 하죠. 이게 3차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대금도 안 붙고 안 하죠. 일단 3차 파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 뭐합니까? 너무 높긴 하지만 21선을 기다려보죠. 21선 깼어. 깨고 21선하고 그 가격을 봐보면은 21선까지 3.36. 아, 살짝 애매해. 3.36% 먹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하방이에요. 너무 열려있어. 애매하잖아요. 이런 자리는. 그러면 일단 관찰만 하는 거예요. 21선 깼네 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깼네. 근데 21선 괴리가 많이 생겼어. 괜히 말이면 많이 7.26%나 생겼어. 7.26%. 여기 써있잖아요. 7.26%라고 써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해볼만 한 거죠. 확률적으로. 이거 차트 제가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걸친 거에서 약간 애매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못하죠. 너무 오일선은 못해. 여기서는 해도 됐었네. 근데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21선 매매를 해요. 그러면 몇 프로? 8.51%나 쌌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21선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추세를 돌리는지 안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아직은 여기서는 자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21선은 중요한 게 매매하고 돌파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세를 많이 먹을 확률도 많이 높아. 그래가지고 21선 뭐 이게 추세선이다 말이에요. 근데 얘가 추세가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면 이제 돌파 차트가 나오겠다. 돌파봉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 매매 바라보고 이제 스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얘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뒤졌을지 않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시세가 이만큼은 나왔어. 메인 반등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자리라 치면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요런 자리 치면은 한 17% 정도 나왔네요. 대금도 좀 6천억이나 터지고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안 죽었네. 더 올라갔네. 더 올라가긴 했네. 여기서 3차 파동 나올라나? 여기서 이게 지금 대부분 로봇주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금을 엄청나게 동반해서 돌파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파동이 1파동이에요. 이걸 3차 파동으로 안 치고 이거를 이 전체를 1파동으로 쳐요. 이건 좀 응용인데 그러면 이게 시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왜냐면 무트렉스가 이 당시에 자율주행 대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쌍봉이고 맞고 죽었죠. 자, 아무튼 이런 관점입니다. 이건데 자, 1년의 과정으로 지금 디상다까지 왔고 강한 종목까지 왔잖아요. 강한 종목. 그 다음에 5일선 이탈 자리 이걸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5일선 이탈 매매 이것도 훌륭하다니까. 이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좋아요. 이거 지금 예전 거 한번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10월 달부터 봐볼까? 10월 달부터. 자, 여기서 괜찮은 종목들 몇 개 이제 줄여서 한번 봐보죠. 자, 명인제약은 뭐 신규상향주, 다이나믹, 대상올림 이게 다 필요 없고 분리다. 하나투자증권 얘만 한번 봐볼까? 하나투자증권 우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한투 우인데 결국 얘 다시 올라왔네. 자, 여기 뭐 있냐? 원익홀딩스 이때 당시 원익홀딩스가 있네. 원익홀딩스 한번 찾아보죠. 첫 자리 10월 달이니까. 근데 이는 원익홀딩스 여기서 상한가 나와가지고 자, 여기죠. 가 아닌데 지금 몇 달이야? 맞는데 이때 상한가를 못 갔는데 9월 그러네. 원익홀딩스는 좀 그런데. 자, 그럼 우린 PTS로 가봅시다. 우린 PTS. 자, 얘가 10월 달에 13일날 상한가 갔네. 여기네. 여기 첫 자리. 여기죠? 11월인데. 여기. 얘는 또 양음용 강한 종목이네. 이것도 참고가 안 되네. 세비캠 좀 안 좋았었고. 로보스타를 가볼까? 대한강통신 처음 올라왔었네. 대한강통신 한번 봐봅시다. 그 첫 자리. 10월달 여기네. 여기네요. 근데 이미 자리가 높은데? 대한강통신 많이 높은 데서 나왔네. 높은 데서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1차 파동이라고 안 이뻐. 안 이쁘다. 차라리 걔를 봅시다. 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야? 지금은 많이 썩었지만 코닉 오토메이션. 차트적으로 제일 이뻐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 자, 이때 자 1차 파동이죠. 1차 파동. 아이 자꾸 매매 나오고 지랄이야. 자, 전형적인 장기 저거를 돌파하는 1차 파동 상한가가 나왔어요. 거래대금 300억. 약간 뭔지 좀 무난하네요. 근데 엔비디아 재료가 이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재료였거든요.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이 차트 바뀌면 사라졌네. 자, 다음날 강한 종목 만들었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냥 매수 종가 베팅. 자, 다음날 어떻게 했죠? 2.24 쏘고 죽었어. 아, 일단은 실패했네요. 그냥 일단 냅둬요. 이러면 대응을 하지 마요. 모르잖아.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조건 아래 꼬리 깨면 사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기계적으로 완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매매법을 초보자도 할 수 있게 기계적으로 완성을 했다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면 돼. 분할 매수 대응만 3% 5% 실패했잖아. 일단 그럼 냅둬요. 일단. 근데 다음날 성공했잖아요. 13%까지 올라갔잖아요. 윗꼬리 깨고 어쨌든 이거 했잖아. 그리고 아직 5일선 깼나요? 안 깼죠. 만약에 여기서 시세를 이렇게 못 주고 꺾였으면은 이날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이날. 근데 일단 시세를 주고 나왔잖아요. 충분히 먹고 10몇 프로 먹었으면 훌륭한 거죠. 여기서부터 10몇 프로권이 아닌 것 같고 여기 종가니까 한 대략 7.93 이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무조건 어쨌든 하루 지났지만 이겼잖아요. 승률 100%.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위에 윗꼬리 달아. 얘는 그냥 올라가. 아, 이 짜증, 제가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짜증나요. 근데 그냥 냅둬. 안 해. 이런 거. 깼지만 걸쳤어. 아, 이것도 애매해. 안 해. 일단 기다려요. 아, 근데 가버리네. 계열받네. 이거. 제가 이걸 싫어요. 그래서. 아, 계열받네. 이러면서. 그냥 또 기다려요. 안 깼으니까 아직. 저기 깨진 건 아니죠. 얘도 깨진 건 아니죠. 애매하죠. 걸쳐있죠. 그 당시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해서 그렇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지 오일선이 보통 이렇게 되고 뭐막 같은 후행성이야. 근데 이날 깨졌죠. 근데 보면은 오일선이 3.42 좀 애매하긴 한데 요것도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아, 다음날 3%까지 수익권이 있을 수 있겠네 하면서 접근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높으면 일단 안 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안 해요 일단. 근데 보시면 3.87 어쨌든 성공했잖아. 3.87 5.99까지 떴잖아요.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인데도 성공했죠. 그럼 21선 한번 볼까요? 21선 이제 여기 걸쳤죠. 여기는 아래 꼬리가 안 깨져서 안 하죠.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21선 자리.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5.24 쌌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5.24면 나름대로 훌륭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좀 더 가지고 와보고 싶다. 이거 좋은 종목 같다. 그럼 기다려 보는 거예요. 뭐 장세랑 상관없이. 그러면 장세 때문에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애매해. 여기서는 바로 가는 종목도 있고 그냥 더 내리다가 가는 종목도 있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 대신 단타치기엔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들고 가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시세 꽤 나왔잖아요. 10몇 프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당장에 19% 나왔네요. 19%.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는 꼴등주여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려가더라고. 자,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근데 뭐 몇 개 있죠. 자, 그럼 좀 괜찮은데 링크 솔루션 얘도 괜찮거든요. 얘도 한번 봐봅시다. 처음 올라왔을 때 얘도 이쁘게 올라왔어. 이날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이날 처음 올라왔죠. 이날 음봉 종목을 찾고 싶은데 음봉 종목이 안 보이네. 자, 거래대금 300억. 얘는 뭐 그거 뭐야 아마존 향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쩌고 저쩌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묶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좋았지만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대파동 나온 거긴 한데 재료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 거래대금 나름 붙였고 강한 종목 만들었어. 뭐 합니까? 종가 베팅. 그럼 시세 얼마 나왔어요? 5.69%까지 나왔죠. 5.69%. 그러면 그냥 나름 성공했죠. 5.69% 나왔으면 됐잖아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아, 열받아. 이런 것 때문에 남겨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 탓이야, 취향. 난 먹고 나올래. 새로운 종목 찾을래. 저는 약간 전자입니다. 그냥 먹고 나오고 또 새로운 종목 나올 거야. 더 다른 종목 나오면 그거 하면 돼. 근데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열이 받긴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안 따라간다니까. 이런 자리에서 절대 안 따라가. 기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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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걸치더니 또 돌파 나왔어. 계열받죠? 제 입장에서. 전 이런 매매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매매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지하고 돌파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방법이야. 근데 제 경우에는 이건 그냥 일단 패스해요. 승률 면에서 이건 제가 별로 안 좋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이 떨어진 자리, 이렇게 떨어진 자리,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자리가 훨씬 좋더라. 그리고 다시 돌리더라. 돌리기도 하고 일단 안전빵이다. 안전빵. 승률이 좋다. 근데 이렇게 가더니만 계속 가네요. 아, 그러면 그냥 어쩔 수가 없지.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건 못한다니까. 이런 건 못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깨졌죠, 처음으로. 깨지게 했는데 이 아랫꼬리 이상 괴랄한 거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죠. 그 했으면은 이제 데이터만 넣는 거야. 했으면 어땠나 하고. 6.37. 아, 됐네. 아, 근데 이게 있었으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버릴 수도 있죠. 자, 21선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아,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 봉 자체는 좋은데 아랫꼬리 안 깼잖아요. 그래갖고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일단 안 해. 근데 깼잖아. 확실하게 깼잖아. 이러면 해야지 하면서. 아, 이거 네가 이렇게 떨어질 놈이 아닌데? 해야지. 좋은 자리. 이거 제가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맨날 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영상 56분이나 찍었어? 아무튼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다 돌려보시라니까. 이 데이터를 돌려봐. 이게 요즘 종목만 얘기해서 그렇지. 아, 옛날 거 중에 뭐가 있냐? 옛날 거 중에, 저기에 나왔던 종목 중에 엄청 옛날 거, 한 2010년, 17년 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국일 제지 한번 보자. 2019년 아마 시장 총 대장주일 건데, 정지도 먹은 아주 그냥. 2019년? 이쯤일 거예요. 자, 이쯤이죠. 자. 예, 근데 얘는 워낙에 대장주, 워낙, 제로가 워낙 셌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핀 관련은 갔습니다. 강한 종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베팅. 미친 듯이 또 날렸어. 그럼 단기과열부터, 이때는 또 단기과열이잖아요, 이게 단기과열이라니까. 이때는 이랬다니까? 이렇게 올리는데 단기과열밖에 안 나와요. 투경이 안 붙었어, 이때는. 자, 시장이 대장주야. 이때 2,600억이면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한 1조 되는 거래대금이에요. 1조는 좀 오바고 한 7, 8천 되는 거래대금이에요. 엄청나게 강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엄청 좋으니까. 이제 투경 붙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 아직 안 깼어. 아, 근데 T상호 또 난리네. 그럼 T상 어떻게 합니까? 2차 파동 바로 나온 엄청 강한 종목이죠. T상 어떻게 해요? T상부터 노리면 돼요. 그냥 D상가부터 크게 노리면 돼. 높은 자리니까 그냥 크게 하면 돼요. 투경 붙인 채로 날리는 아주 미친 종목이었잖아요. 이제 투경 붙이고도 우린 갈래 했던 종목이잖아요. 뭐 이런 거 약간 그게 안 되지만 뭘 안 났네. 또 강한 이거는 단기 투경 중에 붙은 거니까 안 하죠. 일단 이런 거 이제 못 한다고 쳐. 일단 넘겨 이거. 국유제 너무 저거다. 국유제지 말고 좀 괜찮은 놈 뭐 있지? 아, 전 코로나 이후의 종목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 전에 많이 있는데. 대한강통신 그래. 전자 아닌데. 대한강통신 예전에도 끼가 좋았거든요. 얘 한번 2019년, 17년 이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7년 이때 봐볼까. 아, 이 상가가 아니네. 아, 옛날 자료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걸 증빙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 때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씨. 자, 코로나 이후 종목들 한번 봐보죠. 웰크론. 자, 마스크 대장주를 한점 했던, 코로나 때 마스크 대장주를 했던 웰크론. 저의 이제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이죠. 자, 이때쯤부터 봐볼까요? 이때쯤에? 여기도 어쨌든 강한 종목이니까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아, 이거 상한가 아니잖아. 그러면, 자, 마스크로 붙었던, 파동 나왔던 요 자리 봅시다. 이 자리. 여기도 상한가가 아니네. 아, 이것도 좀 애매하네. 상한가를 보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아이, 쌍봉.
잠깐만, 조금 생각해보고 더 그때 좋았던 종목.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영상에 정리돼 있네. 5년 전입니다. 5년 전. 2021년 3월 6일. 제가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매매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두월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두월. 두월을 찾아봅시다. 두월. 두월 지금 없어진 걸로 아는데. 있네. 두월 있네요. 자, 요 날인가 봅니다. 23년이네. 자, 요 날로 봅시다, 요 날. 자, 요 날. 자, 요 맞네. 단기간 붙었던 그거네. 자, 여기서, 자, 강한 종목 뜨고 했어요. 했는데, 다음날 실패했어. 1.73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실패. 그럼 5일선 깨졌어. 그리고 1.94까지 오니까 또 실패했어. 그럼 평단이 지금 실패한 종목이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자리가 100%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 찼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는 안 한다니까. 일단 안 해요. 그럼 평단이 여기잖아요, 지금. 네, 평단이 여기잖아요. 1대1 비중으로 샀다 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안 한다니까. 뭐 어떻게 될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통계상 해보니까 더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하게 돼서 이렇게 실패한 종목은 근데 좀 고통스럽죠. 하지만 두 번 매매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에서 제 평단까지 올라왔어. 일단 평단에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럼 3% 5% 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왜냐면 이거 단기화에 걸렸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겼다. 결국 이겼다. 그럼 21선 한번 보자고요. 요날이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한 놈들은 그냥 버려요. 버려. 그냥 순간적으로 이탈시키고 갔네. 이렇게 버려버리고. 저기 또 하나기술도 있고, 여기 뭐 있습니까? 종목. 여기 MBT 한번 봐볼까? 다날도 이때 당시 있었고, 비덴트 없어진 걸로 아는데. 플리토 보자. 플리토 한번 봅시다. 플리토 저긴데, 메타버스로 한참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검증을 해봐요. 계속 자기가 종목을 찾으면 계속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날이죠. 2021년 4월달 요 날이죠. 자, 플리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강한 종목 만들고 종가 베팅 했더니 12%. 5년 전, 이거 5년 전이죠. 자, 그리고 5일선 깨졌는데 봅시다. 4.6%가 있네요. 그럼 할만 하죠? 4.6%면 했어요. 종가 베팅 했어. 자, 이렇게 시세 엄청나게 좋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자, 두 번 먹었어요. 디상단은 안 했지만.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며칠 있다가 갑자기 2차 파동을 딱 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들고 가도 된다는 건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해볼까? 위지트가 잘 가던 종목이거든요. 얘도 대장주였어요. 위지트 한번 보죠.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대장주였어가지고, 비트코인 시세에 막 처음으로 막 2천만원 돌파하고 막 그럴 때, 코로나 때 그때 대장주였어가지고. 자, 이때쯤이죠. 근데 이현상 같은 종목이네. 이현상이고 버려. 비덴트, 캔코아도 제가 좋아해요. 캔코아 에러시스, 현대 BNG, 저기 포스코, 성호전자. 카스텔 바작 보자. 카스텔 바작. 저 종목이 아닌데 위지트 정지돼 있네. 없어졌네. 카스텔 바작. 성호전자. 뭐 봐야 되지 여기서? DIC 볼까요? DIC도 엄청 대파동 가는 종목이라, 테슬라 그 재료로.
참고가 안 될 텐데. 자, 이날이죠, 이날. 아, 근데 3연상. 자, 아무튼 그러면 최근 종목으로 봅시다. 화천기계. 아, 자연광경 보자, 자연광경. 제가 그 재료로 자주 쓰는 자연광경. 이때 재료가 뭐였더라? 약간 우크라이나 뭐 그런 류였던 것 같은데. 자, 강한 종목 만들었죠? 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 3.95 딱 주고 내려왔죠. 그리고 올선을 안 깨고 또 갈라 그래. 에이, 이거 들고 왔으면 좋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껌요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장대 뭐 툭 떠. 거래대금 이거보다 많이 터졌지만 생각보다 얘네들보다 훨씬 덜 터졌잖아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해. 그냥 3%에서 마이너스 16%까지 밀었었잖아요. 그럼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뭐 종가 베팅 했으면 얼마입니까? 8.7%. 아, 과하게 먹었잖아요. 과하게 먹었잖아. 이러고 있다가 또 2차 상한가 가갖고 거래대금 더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봐야 되는 거죠. 더 터졌네? 그럼 2차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해. 2차 파동에서 대금이 더 터졌잖아요. 얘네들보다 더 터졌잖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했어. 종가 베팅 했더니 10%까지 또 먹었어. 자, 그럼 또 오이선 깨졌습니까? 봐야죠. 깨졌네? 깨졌죠? 그럼 해야죠. 해야지. 거래대금도 안 터졌잖아. 해야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6.65, 6.55. 아, 훌륭하죠? 그럼 이제 21선 깨나요? 이제까지 올라오면서 한 번도 21선 깬 적이 없어.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시세를 더 주네? 열받죠. 근데 어떻게 해? 이걸 모르니까 다음 종목 찾는 거죠, 그냥. 시세 계속 주면서 안 내려와. 아, 열받는다. 이거 아마 윤석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깼어요. 깼는데, 아, 걸쳤는데, 21선까지 2.38밖에 없어. 아, 애매한데? 하면서 하루 더 기다려봐요. 더 깰 수도 있으니까. 깼네? 근데, 아, 양봉 떴네? 아래꼬리 달고 양봉 떴네? 할까 말까 고민이야. 왜냐면 음봉 떠야 좋거든요? 근데 양봉은 좀 애매해.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갭이 떴잖아. 갭이 뜨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21선하고 5.9원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죠. 일단 했더니 갭이 조금 뜨고 있네. 근데 아직 시세 못 줬어요. 와, 시세 충분히 좋네. 이러면 먹고 나오는 거죠. 또 나오든가 아니면 난 포지션이 좋으니까 내 자리 올 때까지 그냥 추가 시세 나온지 지켜보자. 그랬더니 쭉 내려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 한 거죠. 자연광 환경이고 최근의 종목 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뭐야 누가 테크윈 이런 거 안 버리는 이유가 테크윈도 어쨌든 자 강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 그래서 시세 어쩌고저쩌고 이 시세 충분히 준 거잖아요. 87 여기서 이미 줬잖아요. 종가 베팅 했으면은 그래도 3% 이상 나왔어. 근데 제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충분히 된 종목이에요. 오일선 이탈도 했는데 이날은 좀 아니죠. 아니 3.91이네. 할만했네요. 3.91이면 시세 충분히 나왔고. 그러니까 아직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거 실패할 종목은 아니에요.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화천기가 좀 요즘 이쁘거든요. 차트는 KC도 그렇지만 자 화천기계 자 여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베팅 하는 거죠. 그냥 해.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시세도 나왔잖아요. 13% 나왔어. 자 그냥 봅시다. 오이선 깨져가고 있네. 근데 양봉으로 깨지고 걸쳐서 깨졌어. 안 해죠. 안 하죠. 아 근데 했어야 됐나 고민하죠. 근데 안에 아직 깨진 거라 같진 않아요. 근데 깨졌잖아요. 깨졌죠. 장대응 보고 깨졌잖아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 5일선까지 3.58 정도의 그 여유가 있어요. 해볼만 하죠. 이게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놈이 갑자기 이러다가 훅 깨. 그래서 원래 이날 하면 안 되는데 워낙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날 하면 안 되는 건데 워낙에 대금 없이 깊게 깨져서 해볼만 하다. 지지를 보고 해볼만 하다. 이랬었죠. 근데 하루가 더 떨어졌어. 이랬으면 이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같이 돌렸잖아요. 이런 거. 이게 그냥 저게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계속 찾아가봐요. 에코프로머티 이거 최근에 강했던 종목. 이거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 그렇다 치고 에코프로머티 아닌데? 얘 아니다. 에코프로 HN이지 참. 뭐 SG 세종 요것도 최근에 좋았죠 얘도.
아, 여기서 나와가지고 좀 그래. 요게 좀 제가 별로라고는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강한 종목이잖아요?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나왔잖아요. 5.83. 이거 계속 똑같다니까? NK 좋지, NK. 자, NK 봅시다. 교보제지, N자형 파동의 교보제죠. 딱 요 날이죠. 자, 1차 파동 나왔어요. 종가 베팅 했어. 5.53까지 갭 두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5일선 깨졌어요. 깊게 깨졌잖아요, 깊게. 그래서 5일선까지 4.11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시세 1% 이상 시세에 나오잖아요. 그 21선도 깼어. 갭으로 깨가지고 21선하고 괴리가 꽤 있어. 3.25가 있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N자형 파동. 그래서 제가 N자형 파동을 좀 좋아해. 이런 게 세력의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거기다 2차 파동까지 나왔잖아요. 또 2차 파동 나왔는데 대금도 붙었어. 해야죠. 해야지. 시세가 아직 안 나왔네. 아, 안 나오고 내려가고 있네. 하면서 여기는 애매하죠. 아직 아래 꼬리 안 깨졌으니까 여기서 추매하는 거죠.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봐서는 이게 투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하네. 자, 여기니까 평당 이쯤이죠. 어떻게 되나요? 시세 평당까지 줬어 일단. 그래서 절반은 덜고 절반 대응했겠죠. 그럼 시세 엄청 줬잖아요. 자, 그럼 21선 첫 자리는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2차 파동 21선 한번 봐볼까요? 2차 파동 21선. 쭉쭉. 여기죠, 여기. 요 날 거쳤으니까 여기죠. 하여튼 물렸어. 일단. 물렸어. 하지만 결국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강한 종목만 하면 된다니까.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하세요. 강한 종목. 이현상 가고 이렇게 이런 놈들은 조금 자꾸 투경 때문에 이런 깊은 조정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만 찾아서 해봅시다. 계속. 최근에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테라뷰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강한 종목이에요. 어쨌든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 거래대금 뭐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낮은 자리에서 나온 거라서 괜찮아요. 충분히 할만해. 차트는 조금 안 이쁘긴 한데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리비텍 얘 하면 되는 거죠. 얘. 근데 얘도 대금이 살짝 애매하고 한선 엔지니어링 얘가 1픽인데 얘는 이제 단기괄 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누구야? 이터닉스 얘도 하면 되는 거죠. 얘도 하면 되죠. 종가 베팅 이런 것만.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계속 따라가 보시라고요. 계속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됐나, 종목들 강한 종목이 어떻게 됐나. 이거 아모센스도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강한 종목 만들고 시세 줬잖아요. 오늘도 8.11까지. 자, 강한 종목만 따라서 해봅시다. 막 이 차트를 붕괴시키는 그런 것만 제외하고. 현대바이오도 있네. 여기 강한 종목 그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시세 나오잖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에코프로 HN. 근데 안 된 놈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머니큐브라든지 에코프로 H 얘도 약간 교보제로 괜찮잖아요. 얘도. 자, 강한 종목 베팅 이렇게 5일선 매매. 여기가 여기 아래 꼬리 안 깨서 요날 제가 애매하다고 이날 애매하다 했다. 이날 얘기했죠. 그래서 시세 이렇게 하루 있다 또 이렇게 주고 21선 깰 때쯤에 이제 이란 이슈 나왔죠. 21선 깰 때쯤에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추세 돌리는 거 보고 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란 뉴스 떠가지고 작살났죠. 근데 에코프로랑 같이 돌리고 있잖아 지금. 약간 약하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상다도 그렇고 한라캐스트도 아마 이 디상다 자리 한번 준 것 같은데 이날 줬을 거야 아마. 여기 이거 제가 이날 디상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죠. 무조건. 자, 이제 이해되셨으면은 이제 계속 이런 것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